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평면과 직선의 평행, 고슈 사변형 나오는 것까지 여기까지 한 것 같아. 자, 이번에는 직선과 평면의 수직. 자, 요 내용 왜 이거를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 하고 했냐면은 얘 성질을 이용해서 삼수선의 정리, 그러니까 왜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해할 수 있으려면 요 수직 정리가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따로 좀 다른 거야. 오늘은 그래서 직선과 평면의 수직, 그 다음에 직선하고 직선이 이루는 이 각을 구하는 방법, 또 이 이면각, 면과 면이 이루는 각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중요한 정리, 삼수선의 정리, 요 네 가지 할 거야.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냥 새로운 건데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시간이 좀 되면은 정사형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데 아마 안 될 것 같아. 일단 네 가지만 좀 할게. 근데 직선하고 평면이 수직하다. 어떨 때 수직하다라는 말을 쓰냐면 평면이 이렇게 있어. 근데 평면이라는 거는 평면이 결정되려면은 우리가 직선 두 개가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하나의 평면이 결정되잖아, 그렇지? 물론 더 많아도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평면들이 어떤 한 직선하고 수직이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이런 직선이 하나 있다고 칠게. 그러니까 평면이 이렇게 되는데 이 직선이 L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치죠. 얘랑 이 평면이 수직이란 말은 이 직선이 여기 위에 있는 이 평면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직선들,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들하고 다 뭐가 되냐면 다 수직인 거라고. 그림상으로는 조금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이 직선이 이 흰 종이를 품는 무한한 평면이라는 거는 모양이 없잖아, 그렇지? 무한한 크기니까 이거랑 수직이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평면 위에 그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선들이 있잖아, 그렇지? 이 선들하고 이 직선하고 다 뭐가 된다고? 다 수직이 된다는 의미라고.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다, 그렇지? 지금 처음 하는 거야, 지금. 진도 나가는 진도 나가는 건데 철종이 목소리가 지금 녹음되고 있어. 자, 한 번만 더. 어려운 거 아니다. 어떤 평면하고 또 다른 직선 하나가 수직이 된다는 말은 어떤 평면 알파와 직선 L이 수직이 된다는 말은 이 L이라는 직선하고 이 평면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들하고 다 뭐가 된다는 거야? 전부 다 수직이 된다는 의미를 갖는 거라고. 그치? 맞지? 자, 그래서 직선과 평면의 수직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삼수선의 정리로 그거 말을 하려고 지금 이걸 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 어떤 두 직선이 이런 평면 위에 두 직선이 만나면 저절로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하나가 만들어지잖아, 저절로. 그치? 맞지? 그런데 얘가 또 다른 직선 하나가 얘랑 얘가 수직이래. 그러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수직이면은 또 다른 이거는 이 면 위에 있는 직선이 아닌데 사실 이런 거라고, 이게 이런 거라고 여러분들 봤을 때 알겠지? 그러면은 얘랑 얘가 수직이라는 말은 얘랑도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또 수직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그치? 맞지? 그림이 좀 더러워.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있는데 한 직선이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면은 결과적으로 이 직선은 얘와 얘를 포함하는 이 평면하고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이걸 말하는 거 최종적으로는. 그치? 자, 이걸 가지고 삼수선의 정리를 할 텐데 증명을 간혹가다 증명하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내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증명이 중요하긴 한데 증명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유를 설명을 할 텐데 결론적으로 뭐를 전체를 하나로 이해해야 되냐면 이렇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문방구 가면은 삼각자사면은 직각삼각형 두 개 들어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그림을 한 세트로 이해하면 안 되나? 이 그림을 세트로?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되나? 네. 자, 직각삼각형 평면에 놓으면은 당연히 이 평면하고 이 선은 수직이겠지, 당연히, 그치? 그 다음에 이 선은 얘랑 수직이 되게 선을 하나를 그냥 긋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랑도 수직이 된다고. 왜 그러냐면 봐라. 이 선이 없다고 치고 우리가 이 선하고 이 선이 수직인데 지금 이 두 선이 만나면 뭐가 생겨?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이런 평면들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근데 이 두 선 때문에 이런 평면을 말할 수 있는데 이 평면하고 이 직선이 수직이잖아. 맞지? 그럼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직선을 그어도 다 얘랑 다 수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방금 아까 우리 이 생각을 잘 해보면 되잖아. 그치? 어떤 평면이 있으면은 이런 평면이 있다고 쳐봐. 이런 평면하고 이 직선이 수직이면은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들은 다 이 직선하고 수직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의미야. 자, 이 두 직선이 먼저 정의가 문제에 되어 있으면 이 두 직선을 가지고 이 두 직선이 만나면은 두 직선을 포함하는 유일한 평면 하나가 결정되잖아, 이렇게. 그런데 옆으로 지나가는 이 직선이 이 선과 수직하다라는 거는 이 노란색 평면과 수직하다라는 거잖아, 그치? 맞지? 그럼 이 노란색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하고 다 수직인 거 아니냐고, 그쵸? 그런 의미라고, 그치? 어떨 때는 얘랑 얘가 수직이야. 그때 얘랑 수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고 해. 이게 전부 다 무슨 관계냐면 이런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데 그냥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관계라고 그냥.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삼수선의 정리라는 거는 어떤 면이 이렇게 하나가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한 직선이 이 평면 위에 있을 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냥 하나 놓은 거라고. 그러면은 이 선하고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다. 이 그림을 세트로 좀 기억하자. 알겠죠? 이게 그냥 삼수선의 정리야. 그림으로 그냥 끝내. 기호로 힘들게 막 뭐가 수직이고 뭐가 수직일 때 뭐도 수직이다 이런 거 의미 없다고. 알겠죠? 그냥 이 그림으로 기억을 하면 돼. 자, 증명을 원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걸 쌤 영상으로 다시 삼수선의 정리만 증명을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중요치 않아서 그래. 알겠지? 그냥 다시 정리해서 올려줄 테니까 그냥 우리는 삼수선의 정리에 필요한 그 그림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풀지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릴 거야. 근데 요거 두 개는 푸는 방법을 좀 기억을 해야 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이 들 거야. 두 직선이 이미 만나고 있어. 그러면 이루는 각은 이거지. 그치? 맞지? 근데 이거를 보통 우리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이 모서리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삼각형 그어서 코사인 제곱식 이런 거 안 배웠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각을 알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걸 안 배우잖아. 그치? 그럼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보통 직각삼각형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 아니면 정삼각형 이런 식으로 특징이 있는 삼각형을 잘 그려서 요령껏 풀어야 된다고. 대부분 직각으로 만들어서 많이 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 세타가 애매한 경우에는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 사인 세타가 얼마냐 이런 것들 주로 부를 거고. 어쨌든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두 직선이 만나고 있으면은 그냥 요 각을 의미한다, 그치?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 주로 직각삼각형으로 많이 만들어서 생각을 한다. 그 아닌 경우 그냥 일반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뭐 코사인 제곱식 같은 경우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런 건 다 빠져 있을 거예요. 교육 과정에서 빠져 있어가지고 힘든 계산 없을 거고 정삼각형 아니면 이등변 아니면 이게 뭐 이게 평행사변형이 된다든지 어떤 특징이 잡힐 거야.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두 직선이 이미 만나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두 직선이 공간상에서 이런 경우는 뭐라고 말해? 꼬인 위치에 있다고 말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한쪽으로 그대로 평행이동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방금 전에 만나는 거랑 똑같은 방법 아니야? 맞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이 처음부터 만나고 있을 때가 있고 처음부터 만나지 않고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지?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처음부터 만날 때는 이 각을 이루는 각이라고 하면 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해결을 한다. 근데 이렇게 만나지 않고 꼬여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고? 하나를 다른 한쪽으로 평행이동해서 만나게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서 그때 이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해결하면 되겠네. 별거 아니지, 그렇지? 근데 이게 여러분들 막상 이제 문제로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몇 가지 문제만 연습으로 같이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 175쪽 그 다음에 176쪽 내용인데 기본 3수선의 정리에 대한 거 먼저 어떻게 응용되는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문제 두 개씩 하나씩만 풀어볼게. 일단 3수선에 대한 정리가 175쪽에 기본 예제로 하나 나와 있는 거 한번 풀어보자고. 자, 이렇게 있는데 이 길이가 2, 이 길이가 2루트 3.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 이게 5.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는 AH의 길이를 묻잖아. 이런 문제 나오면은 다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3수선의 정리가 떠올라야 되는데 바로 AH를 푸는 게 아니라 다 뭐냐 하면은 3수선의 정리는 이런 평면이 있을 때 직각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내려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치? 직각삼각형 하나 내려놓으면 이렇게 수직, 이 선과 얘가 수직, 이렇게 수직. 그러면 얘가 직각삼각형인데 지금 여기가 수직이라고 나와 있나 문제에서? 이렇게 수직이라고 나와 있지, 그치? 네.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을 이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치? 맞지? 그래서 3수선의 정리를 알아야 돼. 어설프게 그냥 이게 그려놓고 잘못 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직각같이 보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입체이기 때문에.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잘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런 것 때문에 3수선의 정리를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얘가 수직이 아니라 뭐가 수직이야? 얘가 직각삼각형이야. 여기가 수직이지, 그치? 네. 그것만 잘 이해하면 되겠네. 아, 그러면 일단 요 빨간색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 길이가 나올 거야, 그쵸? 그러면 루트 12 더하기 이거니까 루트 16이니까 요 길이는 4가 되겠지, 그치? 예. 아, 그러면 여기는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여러분들 많이 써서 알겠네? 3, 4, 5겠네,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 써봐도 알겠다, 그치? 근데 이거를 3수선의 정리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그리는 것까지는 되는데 얘가 직각인 걸로 푸는 애들 진짜 많다고. 실전에서 학교 가서 봐봐, 정말 많아. 그림이 착각하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5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 왠지 얘가 직각인 것 같고 얘가 막 직각 아닌 것 같고 이렇다고. 그런 거 헷갈리라고 일부러 문제 낸다고, 알겠지? 그래서 3수선의 정리는 이렇게. 아, 직각삼각형을 면에다 하나 딱 꽂아놨을 때 이 그림이다, 그치? 그걸 통째로 좀 기억을 하자고. 요거 그냥 더 어렵지도 않고 딱 요 정도 수준에서 계속 나올 거야. 근데 요 그림이 헷갈리게 되겠지, 일부러. 악질적인 선생님은 일부러 그림까지 헷갈리게 그려줘. 그냥 문장으로 이렇게 쭉 써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틀리라고. 그림도 막 헷갈리게 일부러 알아서 읽어줘. 그렇게 그려주는 쌤도 있어. 자, 그렇게 됐고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76쪽에 있는데 어떤 걸로 한번 해볼까? 그냥 제일 기본적인 걸로 하죠. 여러분들 나머지는 풀어봐야 되니까. 이렇게 있는데 A, B, A, E, A, B, A, E. 이 길이가 2, 이 길이도 2. 직육면체네. 근데 미안하다, 요 길이 1이다 알겠지? 이게 1이야. 사실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게 맞나거든. 얘가 2고 얘가 1이고. 근데 책에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내가 잘못 봤나? 오늘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요 내용이가 입각해서 생각하면 요 높이도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밑에 이렇게 대각선이 하나 있네. 대각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 수직으로 내려. 그때 DI 여기 요만큼 길이가 얼마냐고 묻는 거야. 이 길이, 그치? 이 길이가 얼마냐고 묻는 거야. 정사각형이면 정말 편하겠네. 이게 딱 여기 중간일 거 아니야, 그치? 맞지? 근데 정사각형이면 정확하게 이게 딱 수직이 되면 딱 중간에 온다는 거 너무 당연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정사각형 예제를 풀고 나면은 직사각형도 그렇게 풀어서 다 틀려. 혼자 공부하면 그런 현상이 있어. 얘는 이런 문제를 이태 도형에서 우리가 풀 때 뭐를 계속 생각을 다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삼수선 정리가 착하게 대놓고 안 나오잖아? 근데 삼수선 정리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나와. 그렇다면은 이렇게 숨어있는 형태라고. 삼수선 정리를 쓸 거야. 근데 이게 삼수선 정리라는 그 자체가 답이 되진 않아.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니까. 자, 봐라. 얘가 수직이야. 근데 봐봐. 이 뒤에 있는 요거랑 요것도 수직이지, 당연히. 그치? 그러면 삼수선의 정리는 어떤 평면에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가 다 수직이다 이거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 직각삼각형이네. 삼수선의 정리는 어쨌든 면에다가 직각삼각형을 내렸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면 누구랑 누구도 수직이냐면 얘랑 얘도 수직이겠네, 이렇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길이를 알기 위해서 좀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거야. 이렇게. 자, 이 길이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요 길이는 이 높이랑 같으니까 2가 될 거고 우리는 얘만 알면 되겠다, 그치? 얘가 수직이니까 얘가 수직. 그런데 얘를 알기 위해서는 이 밑에 있는 이 직사각형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직사각형에서 이 대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딱 중간이 아닐 거라고, 그치? 이 선이 딱 중간에 가는 게 아니라 수직이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 길이 구하기 위해서 얘가 지금 1, 얘가 2.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얼마야? 루트 5지. 그럼 우리가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아. 왜? 밑변 곱하기 높이 했을 때의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과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렇게 공식으로 풀었을 때도 둘의 넓이는 같아야 되니까, 그치? 이걸 뭐 우리는 소공식이라고 막 하잖아, 그치? 중학교 때 배운 거는. 자, 그래서 1 곱하기 2가 루트 5 곱하기 이 높이 h. 루트 5h. 그러면 h는 루트 5분의 2가 될 거야, 그치? 이 길이가 루트 5분의 2. 얘가 루트 5분의 2라고. 다시 말하면 이게 루트 5분의 2라고.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는 거야. 그래서 x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얘는 5분의 4가 되겠지. 그럼 5분의 24가 나오겠다, 그치? x는 루트 5분의 24는 2 루트 6. 그럼 루트 5 곱하면은 5분의 2 루트 3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계산이 맞으면. 맞네?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치? 이 상황 안에서 어떤 삼수선의 정리가 어떤 거를 직각삼각형을 내린 모양일까? 그걸 생각만 잘 해주면 돼. 그냥 직관으로 풀다 보면 거의 다 틀리는 문제야, 이거. 전부 다 직관으로는 다 틀리게 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계산할 때 삼수선 정리를 잘 입각해서 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거를 내가 아주 자세히.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은 몇 도야? 만나면 이미 거기서 확인되지. 굳이 이걸 삼각형으로 그려도 되지만, 그치? 삼각형으로 그려서 직선과 이루는 각을 계산하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을 물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이렇게 그으면 삼각형이 되잖아. 쉽게 알 수 있잖아, 90도인 거, 그치? 맞지? 근데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어. 이 직선하고 이 선하고 여기 위에 있는 이 선이 만나는 각이 몇 도일까? 물었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하라고? 아니면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하라고. 얘를 내리든지 얘를 올리든지, 그치? 그럼 얘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서 둘이 만났어. 그럼 뭐 하라고? 삼각형 그리라고, 그치? 그러면은
얘와 얘가 이루는 거는 얘를 올려서 얘와 얘가 이루는 요 각이잖아, 그렇지? 얘가 만약에 얘가 2였으면은 얘는 정확하게 45도가 됐겠지만 2, 1이니까 각도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다, 그렇지? 네. 코사인 성분이 얼마인지 또는 사인이 얼마인지 탄젠트 세타가 얼마인지 이런 건 물을 수 있겠지. 그래서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쨌든 만나면은 좋고 안 만나도 만나게 평행이동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해결을 한다. 그것만 잘 생각을 하자고. 별거 없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면각. 이게 문장이 되게 길게 나와질까. 근데 그냥 그림상으로 생각하면 정말 간단한데 이면이 뭘까? 아 이거 익숙한 이름 같은데? 사람 이름 같지 않아? 기분 왠지 나쁘지? 아. 왠지 기분 나쁘지 않아? 각. 이면각각. 자 이게 면이 두 개의 면이 있을 때 이루는 각이잖아, 그렇지? 두 면이 이루는 각. 두 면이 반듯하게 우리가 봤을 때 반듯하게 각을 딱 이루면은 정말 편할 거야. 이 면과 이 면이 이렇게 이루면은 이 각을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 누가 봐도 이 각일 거 아니야, 그렇지? 누가 봐도, 그렇지? 근데 이게 면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면이 이렇게 이상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아 이거 표현을 하기가 되게 힘드네. 얘랑 얘가 딱 접었다가 그대로 양쪽을 똑같이 이렇게 반듯하게 올리면은 이면각은 확실하지. 뭔지 알잖아. 근데 이게 요쪽은 많이 올리고 이쪽 살짝 들었어. 그때 이면각은 애매해지지 그때부터, 그치?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말로 하면 너무 길어지고 이해하기 더 힘드니까 그림을 그릴게. 이걸 이렇게 그릴까? 아, 못 그리겠네? 잠깐만. 그림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이건 못 그리겠더라, 선생님. 두 면이 이루는 거야. 좀 기울어져 있다, 그치? 네. 맞지? 네. 안 기울어져 있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입체도 하나 그려볼까? 안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있으면은 두 면이 이루어진 각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반듯하면 그냥 쉽게 이기가 되는데,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생각해. 두 면이 이루면 두 면과 두 면이 만나면은 뭐가 생긴다고 했지? 점이 아니라 선이 생긴다고 했지. 이 교선, 그치? 이 교선에다가 아무데나 교점을 잡아. 아무데나 교점을 잡아서 그 교점에 대해 교점이 이렇게 잡히지, 그치? 네. 그러면 이 선에 대해서 이 점에서 이 밑에 있는 면 안에서 선을 하나 수직이 되게 그려.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베타라는 평면에 대해서도 이 점에서 이렇게 이 선과 이게 수직이 되게 이 선을 긋는다고. 그때 두 직선이 만나는 이 각을 따지는 거야. 그때 이 두 직선은 또 어떻게 하면 돼? 삼각형 그리면 되지, 이렇게, 그치? 네. 아, 좀 이해를 그림을 잘 못 그려주겠네. 아, 뭐 못 쓰는 거구나. 하나 해볼게. 자, 얘랑 얘가 면이 이렇게 만난다고, 그치? 면이 만나면 선이 생기잖아. 그럼 이 선에다가 교점을 하나 여기다 그어도 되고 여기다 그어도 돼, 그치? 교점을 하나 이렇게 찍었어. 그럼 그 교점에서 이 교선에 대해서 각각의 면에 수직인 선을 긋는 거야. 그럼 이 선에 대해서 이 선도 수직이고 이 선도 수직이겠지, 이 교선에 대해서, 그치? 그 수직인 두 선이 기울어졌을 때 만나는 그 각도를 따지는 거야. 이 면각.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근데 이면각을 이렇게 따지는데 이면각이 그렇게 하면 다 되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 계산이 복잡한 경우에 그렇게 원리대로 풀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한 경우야. 그러면 우리가 뭐를 생각하냐면 이렇게 푸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풀지 말고 우리가 정사영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야. 자, 봐봐. 정사영이 뭐냐 하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 지금 이면각으로 따지는데 계산 복잡한 문제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풀 때는 정사형을 아직 만약에 진도가 안 나갔으면 이대로 풀어야 돼. 그리고 진도가 나가도 이거 한번 풀어보라고. 근데 실제로 그런 문제를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푸는 거라는 거 알고 넘어가자고. 알겠지? 자, 정사형이 뭐냐 하면은 자, 햇빛이 위에서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내리칠 거네. 어떤 물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물체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의 그림자가 이 평면에 여기 찍힐 거고 이 그림자는 여기에 찍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실제로 이 물체의 그림자, 이 길이랑 실제 물체의 길이랑 그림자의 길이를 보자고. 근데 우리가 정사영이란 말은 정이란 말은 바를 정자고 사는 이렇게 쏟아라는 의미잖아. 그치? 위에서 이렇게 빛을 바로 이렇게 쐈을 때 그때 생기는 그림자 영자야. 그래서 정사영은 뭐 어떤 개념이 아니라 정사영이라는 거, 이 그림자 자체를 정사영이라고 말한다고. 그림자 영자잖아. 그치? 이 정사영은 어떤 특징을 갖냐 하면 자, 얘가 10이야. 자, 그런데 봐라. 이 길이를 알고 싶으면 얘를 쭉 올려서 요 길이라고 생각해. 근데 얘가 만약에 30도야.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이 돼서 이 길이가 5루트 3이 되잖아. 그치? 맞지? 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은 이 원래 실제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정사형은 실제 물체의 코사인 성분만큼이 되는 거지. 그치? 맞지? 실제 물체의 코사인 성분만큼이 될 거라고. 이 각도만 알 수 있으면은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넓이도 마찬가지야. 이 바닥에 대한 평면에 대해서 얘가 지금 햇빛이 이렇게 있다면 그대로 있으면은 그림자 정사형도 그대로 나오지. 그치? 그런데 얘가 이 바닥 면하고 몇 도만큼 기울어지면은 이 넓이와 이 넓이도, 왜냐하면 옆으로의 넓이는 길이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림자가 안 바뀌지. 이 세로의 길이만 바뀔 거야. 가로의 길이만 실제로 다르게 나올 거 아니야. 그림자 넓이가. 그치? 네. 그대로 코사인 성분을 따라간다고. 이 양쪽이 다 줄어들면은 축소되겠지. 그치? 전체가.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한쪽 변, 가로 성분만 길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대로 코사인 성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30도면은 이 비율이 2대 1대 루트 3이잖아. 이렇게. 그치? 맞지? 이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넓이가 2야.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자의 넓이는 루트 3이 된다고. 이 비율을 그대로 간다고. 자, 그래서 원래 물체의 길이랑 넓이가 있으면은 자, 정사형의 길이 L 다시랑 S 다시는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은 이 물체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루는 각도가 코사인 세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것도 원래 넓이의 코사인 세타만큼이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자, 이 앞에 있는 이 면하고 밑에 있는 이 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세타, 이 각이 이 앞에 있는 면과 그다음 여기 밑에 있는 이 면이 이루는 각이 세타일 때 그 두 면이 이루는 이면각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 이런 거 물을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이면각이니까 이 교점구에서 각각의 수직이게 이렇게 그어서 삼각형 그려도 되지. 그치? 맞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하냐면은 이 원래 물체의 넓이랑 얘네들을 그림자를 쌌을 때 얘네들의 무게중심에 요만큼 넓이가 이만큼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가 정삼각형이 있으면 무게중심이 있으면 이 넓이들은 실제 넓이의 각각이 얼마씩? 3분의 1씩이지. 그러면 이 넓이가 어차피 전체 넓이랑 같다면은 이 넓이가 S면은 이 밑에 있는 넓이는 3분의 1S잖아. 그치? 이해했어? 그래서 이 면과 아래에 있는 면이 이루는 각이 세타일 때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 될 거라고. 정사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더라고. 이해하나? 원이 있어. 이 원래 물체의 이 평면이 기울어져 있는 평면에 원이 있어. 근데 얘를 이렇게 줄이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길이만 더 줄어드는 타원이 될 거라고. 실제 물체. 옆으로 솟는 건 줄어들잖아.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림자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그림자가 되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근데 옆으로의 이 길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그대로 나타나지. 원이었다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잖아. 그치? 원의 양쪽에 지름을 이렇게 그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으면은 이쪽 지름은 그대로 지름으로 나타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옆으로의 지름은 어때? 이렇게 되면 그림자는 축소될 거 아니야. 그치? 코사인 성분만큼 한쪽 축이 줄어든 타원으로 나타날 거라고. 맞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들도 나오기도 하고. 정사형이라는 게 이렇게 나중에 뭐 책은 공식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현상을 이해해야 돼. 이게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햇빛을 그대로 안 오고 햇빛을 평면과 막 기울여서 쏘고 막 이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에 그때부터 정말 미술 잘해야 돼. 공간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림을 잘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워서 못 푸는 거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자, 여기서 한 번만 정리할게. 직선하고 평면이 수직이야. 그 말은 이 직선하고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선이 다 수직이라는 소리다. 그치? 맞지? 그거를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이 평면이 없더라도 선 두 개가 만나고 있으면 저절로 평면이 만들어지지. 선 두 개랑 얘가 둘 다 수직이면은 이 선이랑도 수직이고 이 선이랑도 수직이면 이 선을 포함하는 새로운 평면하고 수직인 거다. 이것도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그런 성질을 잘 이용해서 삼수선의 정리를 이해했다. 삼수선의 정리는 평면 위에 그냥 직각삼각형 하나 올려놓고 그 앞쪽에다가 선 하나 그었을 때 다 수직이라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다. 그치? 그림을 통째로 하나 이해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요거 두 가지는 따로 문제에서 입체 도형에서 선과 선이 이루는 각인지 면과 면이 이루는 건지 잘 판단해야 돼. 알겠지? 선과 선이 이루는 거는 두 가지. 애초에 만나고 있을 때 각을 묻는 경우가 있고 만나지 않는 경우에 각을 묻는 경우가 있다. 그치? 만나지 않는 경우도 만나는 경우처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대부분 직각삼각형으로 해결을 하겠지. 보통 삼각형을 그린다. 거기서 각을 생각한다. 이면각은 두 면이 이루는 각인데 그 각을 따지는 공통적인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두 면이 만나는 교선이 있어. 교선에다가 교점을 하나 그어서 각각의 교선에 대해서 수직인 선 두 개 그어서 또 선과 선이 만나는 거야. 그치?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자고.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아, 대충 이럴 것 같아. 근데 정육면체 뭐 이런 것들은 대충 여러분들이 감이 맞을 거야. 근데 직육면체만 가도 말이 좀 안 맞게 나올 테니까 그거 잘 생각해서 해결을 하자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좀 할게.